자, 구호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구호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X! 너희들 실력 X! 예, 딱 기대한 만큼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드민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기하는 방법과 서브와 리시브 그리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경기를 하려면 서브를 넣어야겠죠. 서브를 넣으려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서브는 처음에 상대방에게 셔틀콕을 넘겨주는 기술인데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서브를 넣으면 경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서브를 넣으려고 잡은 그립, 손목보다 헤드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서브를 하면 반칙이 해당되고요. 손의 연장선상보다는 헤드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는 상관없겠죠. 하지만 올라가서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손보다는 헤드가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 백핸드나 포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핸드도 밑에서, 위에서는 반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브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보다 헤드가 밑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높이에서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넣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지금은 규정이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자기 배꼽과 허리선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판단했을 때 너무 위에서 넣거나 했을 경우에는 서비스 폴트를 불곤 했었는데 지금은 지면에서부터 어느 정도 높이에서 서브가 이루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든 서브를 통일하게 됐습니다. 자, 서브는 백핸드로 넣는 방법도 있고 포핸드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기에 따라 달린 겁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백핸드를 넣는다고 해서 나도 굳이 백핸드에 넣을 필요는 없고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는데, 보통은 이제 복식 경기에서는 백핸드를 주로 사용하고 단식 경기는 포핸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까 말한 그 규칙에 적합한 자세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서브를 넣는 시점에 규칙에서 어긋나게 서브를 넣는 친구들이나 또는 선수들은 바로 서비스 폴트에 해당됩니다. 내가 서브를 넣을 때 처음 만들어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서 서브를 넣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이상한 동작을 하거나 시간차 페인트를 넣는다거나 하면 그거 모두 다 서비스 폴트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폴트. 준비하고 있다가 위로 넣는다거나 넣으려 말랑 한다거나 이런 것도 모두 다 서비스 폴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서브를 직접 넣어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자료, 여기 자료 떠있죠? 여기? 이쪽인가요? 네, 자료처럼 서브는 상대방 코트의 대각선으로 넣어야 됩니다. 대각선. 가운데에 있는 서비스 라인과 요 앞쪽에 있는 라인을 기준으로 상대방 코트의 반대편으로 서브를 넣게 됩니다. 반대편으로. 자, 복식과 단식의 서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그거는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고 서브를 간단하게 넣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브 라인을 밟거나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서비스 라인 안쪽에 서서 상대방 서비스 라인 안쪽으로 서브를 넣어줘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상대방 서비스 라인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상대방 서비스 코트 앞쪽에 떨어지게 되면 실점을 하게 됩니다. 실점. 숏 서브도 가능하고 롱 서브도 가능합니다. 백핸드 서브처럼 포핸드 서브도 마찬가지로 우리 편 서비스 코트 안쪽에 서서 상대편 서비스 코트 안쪽에 넣어줘야 됩니다. 짧게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롱 서브도 가능합니다. 복식 경기에서 서비스 에어리어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실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서브하는 요령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경기에 들어가서 점수에 따른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를 시작할 때는 항상 오른쪽에서 시작합니다. 단식, 복식 상관없이 항상 오른쪽 코트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른쪽 코트에서 건너편, 우리가 봤을 때 상대편 왼쪽 코트로 서브를 넣고 경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서브를 넣은 상태에서 이겼을 경우는 점수를 획득하고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경기 도중에 우리 편이 이겼을 경우 자리를 옮겨서 점수는 1점이 됩니다. 1점. 그리고 다시 서브를 넣고 경기를 해서
이겼을 경우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자리를 옮게 됩니다. 이길 경우에는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만큼 경기를 진행합니다. 여기 처음 시작했을 때 0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왼쪽 코트로 가면 1점이 되고 다시 돌아오면 2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점수는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 편 점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왼쪽에서 서브를 넣게 되고 우리 편 점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서브를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브를 넣고 이겼을 때 말고 상대방에게 점수를 내줬을 때도 있겠죠. 서브를 넣고 경기를 했는데 우리 편이 실점해서 졌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내가 서브 넣었던 그 자리에서 바로 리시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상대방이 이겼을 경우 상대방은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서브를 넣겠지만 우리 편은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코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서브를 넣은 이후에는 어떤 코트에서 플레이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서브를 어떻게 하면 잘 넣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를 넣을 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리시브를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모든 네트 경기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네트보다 셔틀콕 또는 공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격 찬스를 줍니다. 우리가 더 유리하려면 네트보다 최대한 낮게 보내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서브도 마찬가지로 넣을 때 네트 선상에서 최대한 셔틀콕이 뜨지 않도록 넣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근데 실수로 셔틀콕을 띄워서 보내게 되면 상대방에게 바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네트 선상에서 많이 뜨지 않도록 서브를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네트 선상에서 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냐면 셔틀콕과 라켓을 아예 조준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준한 상태에서 하나 둘 땅, 하나 둘 땅, 바로. 간혹가다 셔틀콕을 던져놓고 서브를 넣는 친구들이 있는데 셔틀콕을 던져놓고 서브를 넣게 되면 셔틀콕이 움직이는 물체를 맞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넣고자 하는 방향으로 라켓을 잘 조준해 준 다음에 셔틀콕을 갖다가 대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그대로 통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를 가장 줄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노은중학교 안천 선생님, 네. 충주여중 홍인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경기에 임하실 건가요? 드리븐 클리어를 통해서 상대방이 빠르게 뒷걸음쳐서. 네, 알겠습니다. 네. 홍인표 선생님 어떤 전략으로? 무조건 제가 드리븐 클리어를 쳐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상대 선수를 믿는다. 상대 선수가 아니고 같은 팀 동료입니다, 동료.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에 임하는 자세. 무조건 필수, 무조건 이깁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거 하는 분들 꼭 지더라고요. 자, 차렷. 네. 경례. 자, 플레이. 서브 미스입니다. 미스. 중주여중 홍영표 선생님 수준 이하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립 언더핸드 클리어 나왔고요. 네. 셔틀콕이 애매하게 날아가면 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이 클리어. 드롭. 스매시. 드롭. 배드민턴은 셔틀콕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기술을 넣어야 되는지 판단하고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네, 푸시. 네. 네, 수비 좋았고요. 찬스. 네. 서브 좋았습니다. 홍영표 쌤 멤버 체인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점프 스매시 나왔어요. 체력의 반 이상을 다 썼을 점프 스매시. 중주여중 김정우 선생입니다. 속이기 기술에 능한 속이기 위해 배드민턴을 치는 김도영 선생님의 트록이었습니다. 홍영표 선생님 촬영이라서 못 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실력입니다. 실제 실력. 찬스. 나이스. 아웃입니다.
이게 뭐야?